창업 따라잡기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어제까지였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추석 연휴가 됐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출을 많이 못하고, 이제 행동이 많이 제약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날씨는 아침, 저녁 선선하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차례 지내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제약은 받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연휴니까,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6주차 강의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5주차까지였었죠. 창업의 개념, 그 다음에 창업의 성공 요인, 그리고 성공 요인은 이제 그 창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이제 자본, 자금이죠.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 준비 과정, 그래서 이제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 쭉 기본적인 개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이템 선정하는 거 했었죠? 아이템 선정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재 95쪽이 되겠고요. 교재는 95쪽이고 창업 자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 문제가 되겠습니다. 돈. 창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자금이 소요가 되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창업과 관련돼서 자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재에서는 주로 이제 창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정책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창업자금 지원제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하는 이렇게 지원제도를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아이템과 입지 선정은 창업자금과 같이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죠. 그게 이제 아이템이라고 그랬죠. 아이템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내 전공 분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 바로 그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전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개의 아이템은 어쨌든 이제 공간을 필요로 하죠. 집에서 내가 PC만 가지고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입지, 점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고려하고 있으면 그 아이템에 걸맞는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되죠. 근데 입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권 분석해야 되고 또 이제 점포 임대해야 되고 그러지만은 입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하겠지만은 어쨌든 입지 선정할 때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게 창업 자금이에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짜로 이렇게 땅이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가령 내 건물이 있어가지고 부모님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게 한 칸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돈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거를 가지고 영업을 시작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 대개의 경우는 어쨌든 이제 아이템에 맞춰서 입지를 선정하려면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선정하는 거에 따라서 아이템에 맞춰서 입지가 선정이 돼야 되고요. 같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내가 커다란 빵집을 하고 싶은데 동네 조그만 주택단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면 이제 대로변이나 그런 데로 가야겠죠. 그렇게 어쨌든 아이템에 따라서 입지가 결정돼야 되는데 입지 크기에 따라서 자금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여유가 있다면 돈이 많다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겠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같이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할 때 관련된 입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맞물려서 내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가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제과점을 하고 싶어요. 제과점을 하고 싶은데
좀 그럴듯하게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려면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이것도 이제 그 뭐 점포 그런 조건들이 물론 있겠죠. 당연히 뭐 아파트 상가라든가 좀 유동인구가 많은 뭐 큰 상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금액이 벌써 뭐 몇 억 이상 들겠죠. 최소한 그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근데 내가 자금이 그렇게 뭐 몇 억을 어디서 가지고 있지도 않고 조달할 방법도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결국 내 이름을 걸고는 독립창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독립창업을 하는데 뭐 좀 역세권, 흔히 뭐 전철역 주변이나 좀 목 좋은 곳에서 할 것인가 이런 곳에서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창업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것도 알아봐야겠죠. 실제 이제 역세권에 가서 점포 임대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시설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출 수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뭐 좀 뭐 시장 입구라든지 아니면 좀 골목 안쪽이라도 좀 임대료가 좀 싼 곳으로 이렇게 얻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물론 내가 조달할 수 있는 창업 자금에 맞추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이템 선정하는 것, 입지 선정하는 것은 내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에 맞추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일단 아이템은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입지는 다음 주 이렇게 이제 입지 선정하는 건 하고, 오늘은 일단 뭐 창업 자금 따져보는 것부터 이렇게 좀 창업 자금 따지는 것, 그 위주로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창업 자금의 기본 설계예요. 창업 자금 계획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약간 좀 원칙적인,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창업 자금을 따질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돈을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내가 조달하는 건 얼마나 조달할 수 있겠는가 라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따질 때 단기 계획, 그러니까 뭐 창업할 때까지만, 내가 개업할 때까지만 하면 된다. 개업할 때까지만 뭐 임대료 얼마고, 그다음에 시설비 얼마고, 뭐 운영비 뭐 한 달치 얼마고, 그렇게 해서 따지는 걸 이제 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기. 그런데 그 이후로 개업한 이후로 뭐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까지 내다보고 하는 거는 장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뭐 중기, 장기 뭐 정확하게 3개월까지 뭐 1년까지 3년까지 뭐 기간을 나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최대한 좀 길게 잡아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그 기간을 잡아서 단기 계획은 물론이고 중기, 장기 계획까지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내가 창업 준비할 때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이템 결정하고 점포 알아보러 다니고 그다음에 자금 계획을 같이 세웁니다.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들어갈 소요 자금, 얼마큼 돈이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럴 때 뭐 개업 때까지만 하는 단기 계획만이 아니고 요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예상치 못하게 개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업이 이제 늦춰지는 경우입니다. 뭐 점포 임대 계약이 늦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늦어지게 된다든가, 또는 뭐 대출을 언제까지 내가 받기로 했는데 그게 늦어지게 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상 개업을 했는데 그 예상했던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상했던 매출액이 나와야 거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고, 뭐 임차료 지급하고 종업원 급여 지급하고 차입금 갖고 하는 등등 이제 비용을 갚아 나가면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 예상외로 매출 부진이 뭐 몇 개월 지속되면은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그 점포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당장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아무도 예상 못했겠죠.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중간에 뭐 집합금지 뭐 그래가지고 뭐 강제로 그 점포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예상했다면은 처음부터 점포를 열지 않았겠죠. 아니면은 시설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개업을 하고 나서도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뭐 3개월 또는 6개월, 아니면은 뭐 길면 1년. 근데 1년까지라면 창업을 하지 말아야겠죠, 이건 또. 그래서 어쨌든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어쨌든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까지도 예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익분기를 달성을 하면은, 손익분기라는 얘기는 이때부터 이제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이.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익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좀 길면은 6개월까지의 운영자금까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되는 경우,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매출이 잘 안 되는 경우, 또는 개업이 늦어지고 뭐 매출도 부진한 경우, 그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중장기 계획까지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창업자금을 총 소유자금의 1.5배를 확보하는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 소유자금이라는 얘기는 창업 준비부터 개업하고 한 달, 두 달 매출할 때까지 얘기해요. 그때까지 들어가는 돈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설 자금이 여기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운영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시설 자금은 뭐 그 임대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죠. 그리고 뭐 시설비, 관리금 뭐 그런 것들 들어가는 거 얘기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상품 사오고 종업원 급여 지급하고 차입금 갖고 와서 들어가는 건 운영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한번 팔고 원재료 구입하는 것까지 뭐 일회전 기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총 소유 자금이에요. 그래서 그게 계산이 됐으면은 내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되냐면은 이 금액의 1.5배 정도의 자금이 있을 때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이라면 내가 계획하는 사업이.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 계산한 소유 자금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뭔가 새로운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시설 임차료를 시설비를 뭐 3천만 원 이상 했는데 이렇게 뭐 봤더니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 좀 좋은 거 하다 보니까 뭐 4천만 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 비용을 따져봤는데 막상 개업하고 나니까 내가 그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있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죠. 개업 준비비로 더 많이 들어간다든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부진할 수도 있어요. 매출이 부진하면은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한 달, 두 달을 못 버티고 당장 임차료 못 나고 종업원 급여 못 주고 그러면은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창업 자금은 총 소유 자금의 1.5배 정도 확보로 시작해야 한다. 이거를 일반적인 창업에서는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서는 이제 뭐 1.3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이것도 어떤 뭐 창업 컨설턴트들 주장이긴 하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배 정도 준비를 해야 그래야 좀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창업자금 규모에 맞게 창업해야 한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소유자금을 따져봤고요. 소유자금의 1.5배를 창업자금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물론 1.5배가 좀 안 돼가지고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출이 돼갖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출 받는 게. 그거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업 규모에 맞게 창업해야 되는데 조금 무리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어떤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냐면은 요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을 추가로 더 차입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다 해봤는데 어쨌든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차입한다. 그래서 은행에서 알아봤더니 이자율 5%고 2년 균등상환 조건이에요. 3천만 원을 5% 이자에 주기로 하고 5%면은 3, 5, 15 150만 원이죠. 2년 동안. 그래서 3,150만 원을 2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영업 마진율은 30%예요. 영업 마진율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100원을 팔았을 때 매출 100원 했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3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00원을 벌기 위해서 재료비도 들어갔을 테고요. 종업원 급여도 주고 임차료도 주고 그러겠죠. 그래서 다 빼고 나면은 어쨌든 100원어치 팔면은 30원이 내 몫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영업 마진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3천만 원을 추가로 더 차입했다면은 영업 마진이 30%라고 했을 때 월 매출을 얼마를 더 해야 되는가? 손해를 안 보려면 이거 따져보면 되겠죠. 한 달에 나가는 돈, 한 달에 추가로 주는 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더 매출해야 되는가 그렇게 따져보면 되죠. 3천만 원을 차입해서 2년 동안 균등상환한다. 내 주머니에 지금 3천만 원 내 주머니 들어와 있어요. 그걸 2년 동안 나눠서 갚는 얘기예요. 그리고 3천만 원을 가지고 또 영업
왜 더 투자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매월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냐면은 3천만 원 원금이죠. 그 다음에 이자가 3천만 원의 5%입니다. 150만 원이에요. 3,150만 원 나누기 24개월. 뭐 2년 동안 상환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131만 5천 원을 갚아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131만 5천 원. 3천만 원 빌린 대가로 월 131만 5천 원을 갚는다. 그러면은 월 131만 5천 원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치를 팔아야 되는가? 매출 얼마야 되는가? 100원 팔면은 30원 남는 거라 그랬죠? 131만 원이 남으려면은. 그러면은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131만 5천 원 나누기 0.3. 그러면은 437만 5천 원이 나와요. 월 매출 437만 5천 원을 더 하면은 나한테 떨어지는 순이익이 얼마냐면은 131만 5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출금 갚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차입한 거. 437만 5천 원을 더 팔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씩이냐면은 437 나누기 5 하면 되겠죠. 아니 437만 원, 7만 5천 원 나누기 30 하면 하루에 14만 5,800원 대략 15만 원을 더 팔아야 돼요. 15만 원을 더 팔아야 하루에 15만 원씩을 더 팔아야 이 금액이 나오고 그래야 이 차입한 거에 대한 원금 이자를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야 손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팔아야. 그런데 이거보다 더 판다는 보장이 있으면 당연히 3천만 원을 차입해서 영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더 큰, 뭐, 5% 이상다든가 뭐,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을 벌 자신이 있으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차입을 해도 되겠죠. 3천만 원이 아니고 1억 원, 2억 원을 차입해서 더 크게 사업을, 창업을 해도 되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아주 간단하게 사례를 들었는데, 그 대출을 받은 경우, 차입을 해서 빚을 내서 창업하는 경우 이런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 상환 못하게 되면 바로 부도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자금을 차입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론적으로 내 돈에 맞게끔 맞추어서 창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대출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대출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업자금 설계할 때 기본적인 거 단기, 중장기 계획까지 동시에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창업자금이 총 소요자금의 1.5배까지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여기 총 소요자금이라는 얘기는 시설자금 플러스 1회 운전자본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조달할 수 있는 창업자금 규모에 맞게끔 창업해야 된다. 욕심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이제 창업자금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창업자금 조달하는 측면, 조달 가능한 창업자금 할 때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소요자금은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창업자금 조달 측면입니다. 일단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빌려오는 돈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해요. 일단 내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이죠.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 그리고 이제 뭐 적금을 불었던 거를 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한테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은 부모님한테 보조받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타인 자본이죠. 부모님도 또 원래 갚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부모 자식 간이니까 뭐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해주긴 하겠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부모님한테도 이자 원금 갚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뭐 부모님도 내 돈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이러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창업한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사유로 퇴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퇴직금이 있습니다. 대개. 그래서 퇴직금이 작게는 뭐 연수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몇 천만 원부터 한 뭐 2, 3억 이상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자기 자본은 이제 내 돈을 얘기합니다. 현재 주머니 속에 있는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 얘기하고, 근데 요 돈만 가지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 타인 자본, 외부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은행에서 빌리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책 자금이라 그래요. 자,
자, 먼저 은행에서 빌리는 거, 신용대출, 적금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좀 쉽겠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니까. 대개 이제 부동산 담보로는 대출을 해주죠. 은행도 대출해주는 게 은행의 영업이죠. 그러니까 기장은 안 해주죠.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이것도 뭐 그 부동산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 신용으로 대출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대개 이제 통장을 뭐 급여 통장으로 해놓고 급여를 뭐 불입한다거나 카드를 만들어 쓴다거나 그러면은 한 3개월 뭐 그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게 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 만들면은 뭐 1,000만 원짜리 만들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일단 대출이 되는 거죠. 물론 이자율은 좀 세겠죠,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신용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 신용을 좀 신용 등급을 높게 유지해놨으면은 그냥 신용 대출하면 되긴 될 거야 아마. 뭐 금액이 크진 않겠지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적금 불입을 하고 몇 개월 불입하고 그 불입하는 적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적금 대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은행마다 뭐 조금씩은 틀리겠죠. 그리고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또는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그런 쪽은 조금 더 대출이 좀 쉽게 될 수가 있겠죠. 이자는 당연히 조금 높을 테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책자금 대출이에요. 이건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창업자들 또는 이제 그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보면은 교재 이게 교재 99쪽입니다. 99쪽. 교재를 보면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매년 조금씩 변하겠죠. 조금씩 변하는데 어쨌든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소상공인 진흥회 여기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지원 사업이라고 씁니다. 지원 사업.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겠죠. 국가기관이니까 뭐 있을 테고 그 중에 지원 사업이 있고 거기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0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거죠. 공개된 거고 자격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쉽게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정책자금으로 정책자금 은행자금이 있고 뭐 교육시켜주는 거 있고 뭐 이런저런 교육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그 재래시장에서 뭐 그 청년 점포 여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동네 슈퍼마켓 뭐 이렇게 해서 각종 그런 지원이 있고요. 자, 어쨌든 뭐 정책자금을 먼저 보게 되면은 보시면은 뭐 첨부 파일 뭐 이런 것 이건 이제 공식 뭐 내용일 테고요. 뭐 신청 양식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전화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접수 기간 뭐 이렇게 2월 3일부터 상시 접수 그리고 조건들이 나옵니다. 뭐는 뭐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고 쭉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창업하실 때 얘기해요.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여기 쳐다보시면 되겠죠. 쳐다보면은 해당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좀 없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은행 자금입니다. 은행 자금.
이거는 이제 은행별로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조건인 경우 어떻게 된다 되어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되면은 실제 필요할 때는 한번 꼭 들어가서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자, 그래서 이제 뭐 정책자금 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 돈, 타인 자본, 은행에서 대출하는가, 정부 자금 대출받는가. 물론 정부 자금 대출은 이게 뭐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이자율이 조금 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몇 년 같이 몇 년 상황이라서 저리로 낮은 이자율로 조금 목돈을 이렇게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2%로 정책자금 빌렸다 그러면 2% 이상의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창업자금 조달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소유자금은 이렇게 따지는데 뭐 잠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